안녕하세요. 혹시 코로나 겪고 나서 이상하다. 예전처럼 냄새가 잘 안 나네. 아니면 뭐 음식 맛이 좀 밋밋해졌어.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백록담 한의원 최현승 원장님의 글을 바탕으로요.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후각장애 문제, 그 원인부터 한의학적 접근을 포함한 회복 방법까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후각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냥 뭐 향기 맡는 거 그 이상이에요. 음식 맛은 기분이고 기억, 감정, 심지어는 안전을 감지하는 데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. 오늘 최 원장님 글을 따라가면서 이 후각장애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지 신경학적 관점과 한의학적 관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최 원장님 글을 보니까 특히 중년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고기 굽는 냄새가 막 비린내처럼 느껴진다. 아니면 좋아하던 향수인데 역하다. 이런 경우요. 근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 그냥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. 기다려보자. 이런 얘기만 듣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. 이게 진짜 단순히 코 안의 문제, 뭐 점막 문제 이런 게 아닌가 보네요. 네,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. 최 원장님 글에서도 지적하는 핵심인데요.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후각 신경세포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신경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영양분을 주는 주변의 지지세포들이 손상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. 아, 신경세포가 아니라 그 옆에 도와주는 세포들이요? 그쵸. 뭐랄까, 전화기는 멀쩡한데 전깃줄이 끊어진 상태.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뇌의 후각 담당 영역, 뭐 전두엽이나 감정, 기억이랑 관련된 변연계 쪽으로 신호가 아예 안 가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잘못 전달되는 거죠. 그래서 냄새를 아예 못 맡거나 후각 상실, 아니면 이상한 냄새로 느끼는 이상 후각이 생기는 겁니다. 아하, 그 신경 자체보다는 그 주변 지원 시스템의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. 그럼 왜 같은 코로나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오래 가는 걸까요? 그래서는 어떤 이유들을 좀 짚고 있나요? 네, 이것도 개인차가 상당히 크죠. 최 원장님 글에서도 여러 요인을 이야기하는데요.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수용체 AC2 수가 좀 다를 수 있고요. 또 면역 반응이 얼마나 강했는지, 신경이 손상됐을 때 다시 재생되는 능력은 어떤지, 그리고 평소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어요. 그렇군요. 특히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한테서 좀 오래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아마 그 연령대 여성들의 어떤 면역 반응 특성이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좀 더 민감한 부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 있네요. 복합적이군요. 그럼 많은 분들이 또 호소하시는 게 맛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것도 결국 후각 문제랑 연결되는 건가요? 네,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우리가 보통 맛있다, 맛없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요. 사실 우리가 느끼는 풍미의 한 80% 이상 이건 향이에요. 후각 정보라는 거죠. 80%나요? 와. 네. 혀는 사실 기본적인 맛, 그러니까 단맛, 짠맛, 신맛, 쓴맛, 감칠맛 이 정도만 느끼고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커피향, 고기 맛있다 할 때 그 풍미, 딸기향 이런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맛은 코로 들어온 냄새 정보가 뇌에서 해석되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후각이 딱 손상되면 음식이 그냥 밍밍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회복되는 과정에서 뇌가 신호를 막 혼동해서 오히려 역한 냄새나 맛, 즉 이상 후각이나 이상 미각으로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. 맛의 대부분이 향이었다니 후각이 정말 중요하네요. 새삼 느껴집니다. 그럼 이 중요한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 글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? 네,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후각 훈련을 강조합니다. 이게 단순히 그냥 여러 냄새를 맡아보는 게 아니고요. 일종의 뇌 재활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최 원장님 글에서도 예시를 들었듯이 뭐 장미, 레몬, 유칼립투스, 정향처럼 좀 특징적인 향 있잖아요. 이런 걸 하루에 한두 번 각 향기마다 20초 정도씩 의식적으로 맡는 거예요. 의식적으로요? 네, 그냥 흥흥 맡는 게 아니라 맡으면서 아, 이건 레몬 향이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인지하는 거죠. 뇌에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.
이게 손상된 신경회로가 다시 재생되는 걸 돕고 뇌가 다시 정확하게 냄새를 해석하도록 재연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집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오, 단순히 코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뇌를 다시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군요. 흥미롭네요. 그런데 최 원장님 글을 보니까 이런 접근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 예전 한의학에도 있었다고요? 뭐 귀가 막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박하나 현계처럼 향이 강한 약재, 개규약이라는 걸 썼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맥락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한의학에서 말하는 개규라는 게 말 그대로 막힌 구멍, 감각 통로를 연다는 뜻이고요. 또 성뇌라는 건 뇌를 깨운다, 즉 뇌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거든요. 아, 개규 속뇌. 네, 이런 박하, 현계 같은 방향성 약재, 즉 향기가 나는 약재를 써서 후각신경을 자극하고 관련된 뇌의 인지회로를 다시 깨우고 활성화한다는 원리예요. 이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후각 훈련의 신경재활 메커니즘과 상당히 유사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죠. 와, 신기하네요. 그럼 침치료는요? 그것도 관련이 있나요? 네, 침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도 설명하듯이 단순히 코 주변 혈자리, 영양혈 같은 곳만 자극하는 게 아니고요. 후각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상의 중요한 지점들, 예를 들면 상성혈이나 인당혈 같은 곳, 그리고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백회혈이나 합곡혈, 또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신문혈, 내관혈 같은 곳들을 다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. 그러니까 감각회로 자체의 회복과 함께 뇌 기능의 재조직 그리고 전신적인 안정까지 좀 다각도로 접근해서 돕는 전략인 셈이죠. 그렇군요. 오늘 최현숙 원장님의 글을 통해서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오는 후각장애가 단순히 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뇌신경회로와 아주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후각 후연이나 한의학적인 치료처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후각은 우리 삶의 질 또 정서적인 부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감각이잖아요. 회복이 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최 원장님 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. 어쩌면 후각은 다시 배워야 하는 감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단순히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의 감각 세계를 좀 새롭게 탐험하고 다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